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보수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서야 된다라고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의 위반이 되는가 이거를 두고도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태이죠. 그렇죠?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고 그리고 또 헌재 같은 경우도 지금 6인 체제인 상태다 보니까 그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7인 체제가 있어야지 원래 그 심의가 열릴 수가 있는데 6인 체제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문영배 재판관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케이스에서 그렇게 가처분이 된 것도 있다 보니까 6인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원래 법 취지가 7명인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6명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헌재가 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반드시 멈춰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법부의 가장 최고 기관으로서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누구보다도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이 사태에서 누구보다도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웃음꽃이 만개가 돼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그 민주당의 그 잡것들이 얼마나 진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왔는지 살다 살다가 예산 자체를 검찰 특활비를 500억 가까이 됐던 거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경찰 특활비까지도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재해에 대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비용 또한 몇 조, 2조 가까이 되는 거를 또 그것도 삭감을 시켜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실 특활비 또한 마찬가지로 빵원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특활비 또한 마찬가지로 빵원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도대체 이것들이 뭐냐? 사실상 국가기관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게 민주당의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고 검찰이 그 수사를 못하고 경찰도 수사를 못하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툭하면 장관들을 갖다가 탄핵시켜가지고 행정부도 마비를 시켜버리면 행정부도 마비가 돼 사법부도 마비가 돼 도대체 대한민국 어떻게 운영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딱 그냥 한 가지 이재명의 일당 체제인 민주당과 그리고 걔네들이 장악한 국회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집어삼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내란죄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너무나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계엄이 선포가 됐던 직후에도 이재명이가 얼마나 또 쇼를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사실상 이제 그 계엄 선포가 되고 국회에 이제 계엄군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그 기사가 나왔던 거는 국회를 이제 그 봉쇄시켰다, 폐쇄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국회를 폐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계엄을 중단할 수 있는 표결 자체를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계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국회 자체를 막아버렸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짜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걸 원천적으로 막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확인이 된다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나중에 따져봤을 때 정말로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는지 그걸 통해서 내란죄가 이제 성립이 되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통과하는 것은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과를 시켜주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또 쇼를 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이브로 지가 무슨 뭐 제명인의 마을인지 제메이햄인지 그거 뭐 유튜브 같은 거를 틀어놓고 담벼락을 띄워놓고 욕할 뻔했네. 담벼락을 띄워놓고 막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쇼가 아니면 뭐가 도대체 쇼가 있냐고요. 벌써부터 기사가 나오는 것이 유튜브로 생중계된 비상계엄 이재명 국회 월담 240만 명이나 봤다.
월담하는 걸 그렇게 잘한다라고 한다면 뭐 연습은 많이 해놔야 되겠죠. 그쵸? 아무리 무슨 뭐 발버둥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될 거고 그때 같은 경우는 교도소도 월담하는지 보자고요.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월담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프라이드를 느끼는 양반인지 CNN이랑 인터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담치기에 대한 일화까지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막 기쁘고 지금 막 환장하겠는 거겠죠. 야, 내가 진짜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가지고 6개월 있다가 2심 나오게 돼가지고 또다시 그또 당선 무효가 나온다면 완전히 대선은 물거품 되겠다. 이거 진짜 12월 달 진짜 쫄쫄 굶게 생겼네. 내년은 진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깜방 가겠네.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막 미쳐 지금 날뛰겠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온갖 곳에 나가가지고 지 무슨 뭐 영웅담처럼 그렇게 지금 막 떠벌리고 댕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벌써부터 이재명에 뭐 빨아주고 있다 뭐 이런 지금 표현은 좀 적읍스럽습니다만 뭐 열심히 빨아주고 있어요. 얘기 좀 보십시오. 계엄령 혼란 속에 돋보인 이재명 리더십 대권 주자 굳히기. 아니 그러면 그때 야당 대표가 뭐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대권 주자 굳히기. 이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1심 재판 결과가 선거법 위반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런 인간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자라고 하는 것들이 대권 굳히기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는 게 이게 정당하냐고요. 얘기도 또 들어보니까 애당초 지금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이 열린다라고 할지라도 사법부도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불소추 특권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 자체가 중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 있죠. 형사상의 이유로 소추되지 않는다. 내란 외란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같은 경우는 소추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이지 이미 사실상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올스탑이 된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금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이제 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이재명의 케이스 또한 마찬가지로 대선이 끝난다라고 해도 설마 뭐 탄핵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100% 저는 사법부가 이거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않고 갈 것이고 가야만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남아있는 2심 재판 6개월 있다가 나오게 되는 2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겠죠.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정말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냐 헌재에 가서 막힐 가능성도 높지만 이게 탄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희망은 누구밖에 없는 상태인 거겠어요? 사법부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담 넣는 거 뭐 어지간히 좋아하는지 담 넣는 비유를 막 엄청 많이 썼더라고.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이게 뭡니까 무슨 뭐 지에 대한 뭐 미래를 지금 예측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 선거법 개정이 그래서 필요하다. 정치인들 같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얼음판을 걷는다. 우리가 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정치인에 빗대 가지고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다. 툭 잘못하면은 그냥 교도소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잘하면은 그냥 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비유한 것인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국회의원들 300명 가운데 이재명과 같은 식의 고민하는 사람들은 175명 아니 조금 더 넓게 쳐가지고 19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19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정치인이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도소 담장외를 걷는다라고 하는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생각을 하겠냐고요. 모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 눈에 나냐 안 나냐 국민들 눈밖에 나냐 안 나냐 그거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같은 이런 식의 잡것 같은 경우는 교도소 담장외를 걷는다 이런 지금 걱정이 나고 앉아있잖아요. 그거로서 심지어 또 뭐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선거법 자체를 바꿔버리자. 현행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가지고 뭐 툭하면 잘못했다고 툭하면 뭐 거짓말했다라 그래가지고 당선 무효라고 하는데 이거 선거법 개정시켜버리자. 완전히 그러니까 지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교도소 소장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가 뭐 판사까지도 하고 교도소 소장까지도 하고 검사까지 하고 다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이죠. 정말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막아서야 됩니다. 그거를 막아서야 이재명 같은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